여러분 안녕하세요. 논리와 비판의 완쌤입니다. 저번 시간 우리는 실수 단일 자료가 나와 있을 때 어떠한 선택지들이 등장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럼 두 번째 시간, 오늘의 자료에서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고 선택지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의 두 번째 자료는 비율로 이루어진 단일 자료일 때의 분석입니다.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다음 표 보시면 단위가 %로 나와 있어요. 즉 비율 자료란 얘기죠. 비율 자료가 나와 있다. 즉 이거는 실수값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실수값은 아니지만 이 비율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모를 기준으로 어떠한 값을 계산을 해서 요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 비율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선택지들 어떤 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실게요. 자, 기억 선택지입니다. 비수도권의 지가 변동률. 자, 여러분 비율 자료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어 부분이, 여기서는 뭐뭐는 지가 변동률은 주어 부분이, 여기가 주어져, 주어져 있는 자료의 항목의 값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. 지가 변동률이라 그랬고 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지가 변동률로 돼 있죠. 즉 선택지와 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서로 동일하다, 주어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지가 변동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자료의 비율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지가 변동률, 즉 비율이 아닌, 위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닌 지가 변동액, 실수값을 물어봤다라면 지가 변동률만 가지고 실수값을 알 수가 없다. 왜? 일단은 주어 부분이 서로 다르잖아요. 얘는 변동률이고 얘는 변동액이에요.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읽어주면 안 되겠다. 요거는 1차적으로 아셔야 되고, 두 번째, 그러면 지가 변동률에 대한 자료인데 만약에 변동액을 물어봤다면 원래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한 이러한 실수값들을 알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있냐? 분자값이나 분모값이나 어떠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갈리게 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요 자료에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. 따라서 지가 변동률을 물어봤다. 그리고 얘가 변동률이다. 그러면 이것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실수값은 알 수가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기억. 항목 체크를 했죠. 선택지와 자료의 제목이 서로 주어가 동일하다.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비율값이 매년 상승하느냐, 경향성이 어떻게 되느냐, 이것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. 두 번째, 얘도 지가 변동률이고요. 마찬가지로 지가 변동률입니다.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은 게,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니까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숫자가 큰 게 몇 개 연도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항목을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주어져 있는 비율값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선택지가 나옵니다.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. 지가 변동률을 물어본 게 아니죠. 근데 왜냐? 은는이가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. 지가 변동률 차이. 얘도 지가 변동률은 변동률인데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? 격차를 물어보는 거예요. 격차가 가장 큰 연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냐, 요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. 뒤에서 여러분이 선택지에 따라 다르지만 쓸모에서도 제가 다루고 있어요. 실수값의 격차일 때는 예를 들어 몇 명이다 라는 자료가 있을 때 격차를 물어봤다면 일일이 그냥 빼주시면 돼요. A 값에서 B 값을 빼준 게 얼마냐, 이게 격차인데 비율값은 조심하셔야 될 게 1.47과 1.30이 있다고 합시다. 격차는 얼마입니까? 0.17이다. 단위는 어떻습니까? %다. 그러면 이거는 틀려요. 이때는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? 0.17% 포인트다 라고 붙여주셔야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. 이거는 비율 자료일 때만 비율 자료의 격차는 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고쳐주셔야 돼요.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, 일단 이것은 비율값 간의 격차를 물어보는 선택지다. 이게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다음 문제도 보시죠.
주 단위가 퍼센트, 얘도 퍼센트인데 아까 앞에랑 다른 건 뭐예요? 모든 게 다 퍼센트가 아니라 가운데를 보니까 여기 실수값이 있어요. 그러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값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비율값만 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지만, 그렇지 않고 실수값을 물어볼 때는 요 총 예산을 기준으로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값을 곱해서 실수값 또한 유추할 수 있다, 계산해낼 수 있다,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풀지 않고 기억부터 볼게요. 교육 분야 예산, 교육 분야 어디 있죠? 교육 분야 여기 있습니다. 교육 분야의 예산은 예산의 비율이 아니고요, 그냥 예산 자체를 물어봤어요. 즉 실수값을 물어봤습니다.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 물어봤지만 비율 자료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총 예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예산은 13억 원 이상이다, 이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죠.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을 계산하는 선택지가 나옵니다. 이때는 실수값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, 요거부터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. 다음 C사업 예산, 얘도 마찬가지로 예산입니다. 실수값 물어보죠. D사업 예산, C가 D보다 적냐, 얘도 마찬가지로 135억을 기준으로 C사업 19%, 물론 그냥 19는 아니지만 일단 19, D 51, 요거를 각각을 계산을 해서 곱셈식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, 그러니까 곱셈의 값을 구하는 건데, 제가 곱셈식 간의 크기 비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요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요, 계산하지 않습니다. 식으로만 나열하시고 식 간의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. 그거를 통해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선택지들을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. 어찌됐거나 이거는 곱셈식 간의 크기 비교를 하는 선택지들이 나온다. 디귿번, 얘도 마찬가지죠. 예산, B와 C 사업의 예산의 합보다 많다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제복지 분야 예산, 전체 총 예산에서 경제복지 분야 차지하는 비중 각각을 곱해서 B와 C 사업의 예산을 각각을 더한 것보다 많으냐, 요거를 판단을 해주는 건데,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우실 곱셈식 간 크기 비교를 통해 비교를 해야 된다. 리을번, 도시안전 분야 예산, 얘도 마찬가지로 예산이죠. A산업 예산의 3배 이상이다. 얘도 마찬가지, 니은부터 디귿까지는 모두 다 곱셈식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택지들이 나온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퍼센트 비율이고요. 그 다음에 초등학교, 중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얘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뭐가 됐든 비율값이 나올 때는 실수값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, 요거를 보는데, 밑에 주석 2번을 보시죠. 초등학생, 중학생 각각 2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. 즉 초등학생 2,000명, 중학생 2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는 했어요.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?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나요? 중학생은 남학생, 여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알 수 있나요?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. 즉 학교별로 인원은 아는데, 학교별 인원은 확정. 근데 학생별 남과 여학생 몇 명인지는 확정이 안 된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정말 나중에 중요하게 여러분이 다루실 거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르는데 전체 값이 주어지잖아요. 요거는 가중평균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고, 가중평균을 통해서 실수값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요거는 나중에 정말 중요하고,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을 꼭 아셔야 됩니다. 지금은 풀지는 않겠지만 뭐가 됐거나 아무튼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는데 전체가 나왔다, 그럼 가중평균으로 인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1번 보죠. 중학교 남학생 수, 여학생 수, 얘 비율 자료인데 실수값을 물어보죠. 실수값을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가중평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. 뭐가 됐든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을 계산하는 거를 선택지에서 묻는다. 앞에 앞서 했던 그 그림 있던 문제와 동일하죠. 실수값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라. 얘는
가중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.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합니다. 자,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어 부분 남학생 수 둘 다 실수값을 얘기를 해요. 근데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. 어차피 얘도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실수값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. 아까 가중평균이라 그랬죠. 그거를 통해서 비교 가능한 내용 여부를 확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또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. 일단은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 계산하는 선택지 3번 우유를 매일 섭취하는 얘도 여학생 수 실수값이죠. 몇 명이냐.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 계산하는 거 선택지 나오고요. 가중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4번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중 섭취하는 남학생 수는 4명 이하다. 요거는 나중에 비율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. 5번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수는 중학생의 초등학생보다 많다.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다 실수값을 물어봐요.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을 물어볼 때 정보 꼭 확인하시라 그랬고 얘는 가중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얘도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식만 나열을 해서 식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곱셈을 요구하는 선택지일 때 여러분 곱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 자체로만 그걸 구성하고 있는 숫자 자체로만 판단을 하려는 연습을 향후에 계속 하시게 된다.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 정리할게요. 비율 단일 자료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비율값 자체 뭐 보시라 그랬죠? 주어와 자료의 주어, 자료의 어떠한 항목 이것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율값 자체로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바뀐다 그랬어요. 그 자체의 경향성을 물어보는 거. 그 다음에 이 비율값만 놔두고 비율값이 어떻게 더 크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. 그 다음에 비율값을 기준으로 격차를 계산하는 거. 격차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을 해야 된다. 요거였고요. 네 번째 비율 자료에서 실수값 판단하는 거 가장 자주 나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실수값을 판단할 수 있는 실수의 기준, 계산 기준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고요. 없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. 5번 곱셈식이 결론적으로 실수값 판단할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크기 비교할 때는 A 곱하기 B가 있다고 A와 B를 일일이 곱하려고 하시지 말고 A와 B 값 자체를 가지고 C 곱하기 T를 비교하는 방법이 자료 해석에서 존재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은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된다. 요거를 하지 않으시면은 자료 해석 문제를 나중에 시간 내에 결코 풀 수 없게 됩니다. 그리고 머리만 아프고 손만 아프고 여러분의 정확도는 낮아지고 절대로 출제자가 요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이 4번과 5번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해두셔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가중평균을 이해하고 활용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. 되는데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문제를 품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가중평균을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이해하고 요거를 활용하려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의 문제에선 어떤 선택지들이 등장을 하는지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